카자흐스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광활한 초원 혹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는 헷갈리는 나라? 하지만 알고 보면 카자흐스탄은 정말 멋진 자연 풍경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지닌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여행지들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왜 이곳이 여행 고인물들만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카자흐스탄의 여행의 첫 시작은 단연 알마티입니다. 과거 수도였던 만큼 지금도 가장 발전된 도시예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세련돼 있고 카페, 쇼핑몰, 미술관, 박물관 등도 꽤 잘 꾸며져 있어요. 특히 알마티의 공연은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관람해 보세요. 보통 주말에 하기 때문에 전 안타깝게 보진 못했는데요. 공연비가 한국 돈 10,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국이었으면 10만 원은 했을 텐데 말이죠. 한국과는 또 다른 감성 있는 유럽풍 도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알마티의 진짜 매력은 도시와 자연이 붙어 있다는 점이에요. 차로 3-40분만 가면 바로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카자흐스탄의 시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첫날은 시내 투어 위주로 하였는데요. 특별히 엄청 인상 깊거나 멋진 곳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대로 탐험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엔 판필로프 근위병 공원을 통해 젠코브 성당에 가봤습니다. 러시아 정교 성당이라고 하는데 크기도 작고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유럽 쪽에서 거대한 성당을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동네 작은 구멍가게 수준이란 느낌이더라고요. 다음은 그린 바자르 시장에 가보았습니다. 시장의 느낌은 90년대 동대문 시장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 지하 1층으로 보이는 곳에 나름 규모 있는 청과물 시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호객행위도 많이 하고 마트보다 오히려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후에 마트에 가서 가격을 비교해보니 크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더 쌌던 것 같네요. 과일의 경우 바나나 한 송이가 1,000원도 안 되던데 한국에선 4,000원 정도 하는 걸 감안하면 3-4배는 싼 것 같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고기는 싼 편으로 느껴지는데 공산품은 비싼 게 카자흐스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식당의 가격은 한국과 별다를 게 없었거든요. 개인당 1-2만 원은 나왔던 것 같네요. GPT로 물어본 카자흐스탄의 평균 임금은 100만 원 초반대로 한국의 반에 불과한데 알마티는 아무래도 가장 번화한 도시라 그런가 그렇게 싸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은 콕토베란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남산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네요. 케이블카를 타도 타고 버스를 타도 되는데 기왕 간 김에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개인당 24,000원 정도로 싸진 않았습니다. 역시 야채, 과일 빼곤 다 한국 가격이네요. 막상 올라가서 보면 남산보다 할 게 많은 편인데 전망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은 꽤 볼만하잖아요. 그곳에서 작은 동물원 및 애기들이 탈 만한 놀이기구가 있어 적당히 둘러보다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은 침블락이라고 알프스 부럽지 않은 뷰를 자랑한다는 스키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3월 초까지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스키장을 이용할 게 아니면 굳이 가서 구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스키장 정도는 한국의 겨울에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 둘째 날 망했나 싶었는데 그곳에서 저희같이 허탕친 여행자를 낚시하는 여행 삐끼를 만나 생각지도 못한 프라이빗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이서 약 18만 원 수준의 돈을 지불했네요. 개인당 9만 원이니까 싸진 않았는데 따로 대안이 없어 기왕 온 김 로컬 투어다 생각하고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동한 곳은 이식호수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알마티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해 있고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고 맑은 날에는 호수에 하늘이 그대로 비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외딴 곳이라 그런가 사람도 거의 없고 고요한 분위기가 의자 하나 깔고 오랫동안 정취를 느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문득 2년 전에 갔던 스위스가 잠깐 떠오르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론 투르게니 협곡의 메드베지 폭포입니다. 입구에서 왕복으로 1시간 반쯤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웅장한 맛은 없지만 그냥저냥 나쁘진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다르게 관광지에도 안전바나 안전요원이 전혀 없어서 알아서 보고 가라는 느낌인데 이곳이 딱 그랬습니다. 근처 사진 포인트가 발을 헛디디면 정말 위험할 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 하나와 기사를 통째로 빌린 기념이기 때문에 가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행지로서 매력을 보자면 그냥 쏘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로컬 사람들 말만한 위치를 가보는 것도 다 여행이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관광지로 많이 안 알려져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다음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쯤 끝나는 어마무시한 투어였습니다. 첫 목적지는 샤린 협곡 국립공원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샤린 캐니언, 대부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온 지인 말로는 미국 캐니언의 스몰 버전으로 보인다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뭐든 다 스몰 버전이네요. 그랜드 캐니언 높이는 2배 정도 이상이고 길이도 어마무시하다곤 하네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서 나 그랜드 캐니언 갔다 왔어 하고 하면 모를 사람들은 정말 모를 정도로 상당히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1km면 어떻고 100km면 어떠합니까?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건 비슷하니 말이죠. 꽤나 인상 깊은 장소였습니다. 협곡 아래를 도보로 왕복하는데 약 1시간 반을 소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인지 처음 볼 때는 우와 하다가도 걸어가서 풍경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덥다 빨리 차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2차로는 협곡 상단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포인트를 갔는데 아까랑 달리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그랜드 캐년과 비슷한 높이쯤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보다 직접 아래서 걸어다니는 게 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카인디 레이크입니다. 이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편도 스카이팡팡 40분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갈아타고 오프로드를 지나 도착한 뒤 그곳에서 말을 타거나 다시 한번 오프로드용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프로드 전용차는 서스펜션이 없어서 그런지 차가 엄청 퉁퉁 튀며 이동하는 생소한 경험을 오랫동안 해서 오랫동안 이게 기억에 남을 만한 체험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나니 두통이 저녁까지 가시질 않더라고요. 오프로드 코스가 끝난 뒤 하이킹을 해야 되는데 말 택시 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미 몇 번 타본 적이 있고 가격이 비싼 편이라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도보로는 이동할 수 있으나 다들 차를 타고 가자고 하니 같이 타고 갔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우린 말을 탈 계획이 없어 현차를 준비해 가지 않았는데 같이 온 여행객에게 빌려서 내게 됐습니다. 약간의 돈은 준비해 가세요. 개인당 왕복 3,000원 정도 돈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도착한 곳이 카인디 레이크입니다. 참 특이한 풍경이 호수 속에 나무가 박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원래 나무숲이었는데 산 사이로 빗물이 고여서 호수를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원래 물 깊이가 더 깊었는데 최근 물이 빠져서 현재 보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나무도 계속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죽은 나무 같네요. 다시 지옥 같은 오프로드를 거쳐 돌아와 마지막 목적지인 콜사이 호수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지대가 높아서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간다고 들어 겨울옷을 챙겨갔지만 생각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여름 옷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알마티가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날씨니까 그렇지 만약 평지 온도가 낮다면 겨울옷을 챙겨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통상 지상보다 10에서 15도 정도 낮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보트를 탈 수 있는데 마지막 여행 코스기도 하고 다들 피곤해서 그런가 적당히 둘러보고 산책길을 조금 걷는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카자흐스탄의 핵심 관광 코스는 샤린 캐니언, 카인디 레이크, 콜사이 레이크 코스를 도는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은 그냥 지역 주민들이 종종 이용하는 마실 코스 정도 수준이랄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고인물들만 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겠죠? 이미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 관광지로 뽑을 정도로 세계 원탑이다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관광 코스도 카자흐스탄의 스위스, 그랜드 캐년 같은 샤린 협곡 등 다 스몰 사이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관광하는 외국인과 대화를 해보면 최소 10곳 이상은 여행했던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이곳저곳 가볼 곳 다 가보고 안 가본 나라 어디 없을까 하고 해서 가는 곳이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카자흐스탄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았는데요. 오는 관광객들은 다 고인물들이다 보니 다들 영어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관광 그룹 중에 제일 못하더라고요. 또 이곳은 최근까지 직항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직항이 4월부터 개시되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워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의 경우는 옆자리가 비어서 널찍하게 쓰긴 했습니다. 완전 개꿀. 카자흐스탄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여행지지만 그만큼 덜 알려진 만큼 더 순수한 자연과 독특한 경험을 안겨주는 나라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다음 여행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여행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